6월 4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중재 아래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마침내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친이란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의 철수와 공격 중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레바논군이 이 지역을 독점 통제하는 시범 지역을 신속히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이 성립되면서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협상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르면 이번 주말쯤 종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서 전쟁을 계속하거나 미군을 철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찬성 121표 대 반대 208표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 일부 반대표가 나온 건데요. 비록 대통령의 거부권 등으로 인해서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화되고 있는 전쟁에 대한 백악관의 정치적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보기관 18개 조직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 직무대행에 자신의 최측근인 윌리엄 펄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을 임명하면서 여야 모두에서 거센 반발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펄티 청장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경험이 전혀 없는 데다가 과거 주택금융청의 내부 정보를 무기화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들을 조사했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이에 맥코널 상원의원 등을 비롯한 공화당 내 온건파 의원들조차 자격 미달을 이유로 정식 임명 시 반대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서 향후 인준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한인사회에 대형 뉴스가 터졌죠. 세계적인 기술기업 삼성전자가 미국 본사를 달라스 인근 플레이노로 이전하기로 확정하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플레이노의 레거시 센트럴 개발 지역에 대규모 캠퍼스를 운영해 왔는데요. 이번에 이곳을 공식 미국 헤드쿼터로 지정을 한 겁니다. 뉴저지에 새 본사를 마련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전격 결정된 이번 이전은 조직의 장기적인 성장과 팀 간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비즈니스 전환의 일환이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말까지 뉴저지 등 전국에서 약 1000여 명의 직원들이 플레이노 캠퍼스로 이동하게 되고요.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치러진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해서 법적 소송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후폭풍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에는 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는 시민들의 헌법 소원이 접수되었고요.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간 유권자들의 국가 배상 소송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표 차이가 크지 않은 일부 구의원이나 시의원 선거의 경우 이번 사태가 없었다면 선거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하원 청문회에서 한국 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과 관련해 메타와 쿠팡 등 미국 기업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라고 지적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과의 전략적 동맹 관계와는 별개로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양국 간의 무역 합의를 타결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밝혀서 향후 한미 통상 갈등의 불씨가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LA 카운티 북쪽 베이커스필드의 한 상업용 건물에서 40대 남성이 교육부 직원 10명을 붙잡고 15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자신과 인질들의 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과거 자신의 사건 자료를 요구했으나 새벽 전격 투입된 FBI와 경찰에 의해서 사살되었습니다. 다행히 인질들은 다친 곳 없이 무사히 구출되었으며 가짜 폭발물로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용의자는 아동 성범죄 전과자로 최근 이혼 및 자녀 양육권 분쟁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아서 세탁 물가, 식탁 등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이 여전히 높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굴비스 시카고 연은 총재 역시 최근 AI로 인한 생산성 기대감이 오히려 경제 과열을 부추겨서 금리 인상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해서 당분간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 바베큐 시즌을 앞두고 소매 가격이 파운드당 평균 9.64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고기 인플레이션도 비상이다라고 하는군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어제 유타주 솔렉시티 인근 프로보에서 사전 캠프를 차린 홍명보 축구 대표팀이 마지막 평가전을 치렀는데요. 엘살바도르와의 경기에서 후반 12분 터진 이동경 선수의 멋진 왼발 프리킥 결승골에 힘입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전 5대0 대승에 이어서 2연승으로 마지막 평가전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본선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대표팀은 유타에서 훈련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말을 앞두고 결전지인 멕시코 과달라하라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푸른투어와 함께라면 이동이 아닌 경험이 됩니다. 9개의 직영지사 보유,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 및 투어 맞춤 서비스로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넓고 쾌적해진 시온마켓 2층에서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파크 포레스트 옵티컬. 텍사스 한인 비즈니스,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K미디어가 디지털 마케팅으로 도와드립니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부터 웹사이트 제작, 유튜브 광고, 온라인 브랜드 구축까지 비즈니스에 딱 맞게 타겟팅해 고객을 부르는 마케팅 K미디어. 더 편하게, 더 저렴하게, 더 효과적으로 K미디어. 효과적인 광고, 합리적인 가격, 비즈니스를 위한 맞춤 전략.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 K미디어가 함께합니다. 문의는 K미디어 온라인.com으로. K미디어와 함께 당신의 비즈니스를 더 크게 성장시키세요.
이란 전쟁 현재 종전 양해각서 MOU 체결 협상 막바지 줄다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대 변수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전격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 아래 휴전에 합의했다라고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은 레바논 남부에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공격이 전면 중단되고 해당 병력도 철수합니다. 네,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도 철수하고, 네. 그 이란과 헤즈볼라의 개입을 막고, 네, 레바논과 휴전을 합의를 했습니다. 이란은 지금까지 미국과 협상을 펼치면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중단을 선결 조건 중에 하나로 내세워 왔기 때문에 큰 조건 하나가 충족이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에 합의를 한 거지. 그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무장정파 헤즈볼라,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때문에 레바논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이 합의에 순순히 따를 것인지, 네, 이제 그 부분이 변수로도 남아 있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협상의 최대 변수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전격 휴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자체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고 성사가 된다면은 주말쯤에도 협상이 성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일주일 내에 MOU 체결을 장담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요. 뭐 빠르면은 주말까지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이게 알 수가 없죠, 사실. 뭐 마무리된다라는 얘기가 벌써 몇 번째고, 지난주에도 뭐 일주일 안에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이번 주말까지 성사가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란의 지금 최신 제안도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아직 문구도 합의 안 됐다라고 반발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을 해서 큰 변수가 하나 사라졌고, 트럼프 대통령도 미군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뭐 전면적인 군사 재개 협상이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협상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레바논 문제가 해결된 가운데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 지금 뭔가라고 봤을 때 CNN의 어제 보도에 따르면은 금전 보상 문제가 지금 가장 큰 걸림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MOU에 합의하는 즉시 재정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동결 자산을 해제를 해주든 현금을 지원해주든 아무튼 뭐 합의할 테니까 돈부터 내놔라라는 그게 이제 이란 입장이에요. 미국의 입장은 그렇지가 않죠. 핵 협상, 핵 포기가 먼저입니다. 네.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완전히 포기하기 전까지는 어떤 재정 지원도 해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뭐 선을 긋고 있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의회 청문회에서 제재 완화를 해주는 것은 협상 초반부에 다뤄질 사항 자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선결 조건이 이루어져야 제재도 완화해주고 돈도 주겠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란은 제재 완화해주고 돈부터 줘야 이제 핵 포기하겠다 이라는 입장. 미국은 핵 포기하는 거 보고 돈 주겠다라는 입장이니까 이 간극이 상당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돈을 어떻게 줄 것이냐라는 부분도 이제 문제인데, 뭐 미국이 직접적으로 돈을 줄 수는 없죠. 네. 그 오바마 행정부 때 현금 지원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비판해 왔기 때문에 직접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이란에게 보상을 해줄 것인가라는 부분, 그 부분도 상당히 또 이제 디테일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어떤 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는 모습이에요. 여전히 그 어제도 쿠웨이트 공항 공격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지금 그 작은 군사 충돌들이 벌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금 협상 테이블을 뒤집고 전면전을 재개하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런 수순으로 어쨌든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고비 하나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와 핵 문제 양측의 입장 차가 뭐가 먼저냐 워낙에 크기 때문에 뭐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아직까지 이란은 완전히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뭐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장담처럼 뭐 이번 주말까지라도 이것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 동보성. 50년 중화요리 경력의 특급 호텔 출신 오너 셰프, 깊고 풍부한 맛, 엄선된 식재료, 가족, 친구 모임, 각종 모임엔 동보성이 딱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6월 30일까지 130불 이상 주문 시 왕새우 칠리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프리스코점은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영업을 3월부터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달라스 해리아인즈 동보성 972-920-0328.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유익한 정보가 한 자리. 클릭하면 텍사스가 보입니다. 클릭하세요. 달코라.com. 달코라.com. 세계적인 기업 최근에 전 세계 기업 시총 뭐 6위에 오른 삼성전자 10위에 오른 삼성전자가 미국 본사를 뉴저지에서 텍사스 여기 달라스 인근 플레이노로 이전한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삼성 직원들에게 통보가 가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주에 삼성이 이제 공식 발표를 했어요.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죠. 삼성전자 아메리카가 올해 말까지 굉장히 빨리 이전을 진행을 합니다. 뭐 그게 사실은 환경이 받쳐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2026년 말까지 올해 말까지 뉴저지주의 잉글우드 클리프스 미국 본사를 텍사스주 플레이노 이게 달라스 인근에 있는 플레이노로 이전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약 1000여 명의 직원이 텍사스로 이주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퇴직을 하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전국적으로 뉴저지 본사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삼성전자의 직원들이 이제 다 텍사스 여기 플레이노 쪽으로 아예 다 옮겨올 계획입니다. 사실 그 잉글우드 클리프스 뉴저지에 있는 잉글우드 클리프스 같은 경우에 그 본사로 그쪽으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작년 9월이었습니다. 뉴저지에서 뭐 인근 지역이지만 원래 본사에서 가까운 곳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새로운 본사로 작년 9월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지 8개월 만에 또 한 번 짐을 싸서 이번에는 아예 텍사스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지금 뉴저지에서는 좀 말들이 많아요. 네. 뉴저지 뭐 공화당 같은 경우 즉각 주지사를 향해서 그러니까 삼성이 뉴저지를 떠나기로 결정을 내리니까 그 뉴저지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뉴저지 주정부를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를 향해서 삼성이 텍사스로 가는데 걸린 시간이 작년 9월이었으니까 리본 커팅 사진이 마르는 것보다 빨랐다라고 이렇게 아주 뭐 지금 현재 민주당 성향의 그 뉴저지 주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는데 삼성 측은 장기 성장과 미래 성공을 위한 사업 혁신의 일환이다라고 이렇게 이전 배경을 뭐 인근에서 새로운 사옥으로 이전한 지 8개월 만에
아예 텍사스로 이전을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을 장기 성장과 미래 성공을 위한 사업 혁신의 일환이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배경들을 조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작년에 잉글우드 클리프스 이전은 처음부터 조금 불완전한 결정이었다라고 뭐 얘기들을 하네요. 삼성이 2024년 8월에 원래 리즈필드 파크에 있는 오래된 본사에서 잉글우드 클리프스 건물로 이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워낙 본사가 좀 오래되었다라는 판단 아래 유니레버가 원래 있었던 그 건물이 비면서 이제 그쪽으로 시설 업그레이드, 노후된 본사 건물 업그레이드에 가까운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어떤 큰 전략이나 뭐 그런 것과는 별개로 시설이 너무 노후가 됐다라는 판단 아래 뭐 조금 업그레이드된 시설 업그레이드 결정이었다. 네, 그래서 텍사스에서 삼성전자가 통합 때는 큰 그림이 확정되기 전에 단기 이사를 진행한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텍사스로 오는 그 배경인데 세금. 네, 텍사스는 주 차원의 법인세가 없는 반면에 뉴저지는 법인세율이 무려 11.5%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기업 환경이 텍사스가 참 좋지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텍사스로의 이전을 결정을 하게 됐고요. 더 깊은 배경, 삼성 내부의 어떤 배경을 살펴보자면은 삼성 본사 차원의 아까 그 장기 성장과 혁신 이라는 그런 그 배경을 삼성전자가 발표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차원의 위기 부분도 있습니다. 네. 파운드리 사업부가 2024년 4분기에만 2조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지금 어스틴 인근 테일러 공장도 수차례 좀 지연이 되는 등 그동안 좀 위기가 겹쳤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특히 뭐 HBM 사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동 CEO 체제 복귀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부장 교체 등 대대적인 리더십 재편을 단행해 왔는데요. 이런 구조 조정 흐름 속에서 뉴저지 본사를 따로 운영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텍사스로 이전을 시켜서 텍사스에 이미 삼성전자가 크게 뭐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텍사스 기업 환경이 좋은 텍사스로 뉴저지 본사를 이전시켜서 통합 운영을 해서 뭐 구조조정도 하고 회사가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더 확보하겠다. 혁신을 이번 기회에 이뤄내겠다라는 그런 배경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플레이노 달라스 북동쪽에 있는 플레이노 같은 경우에 이미 상당 규모의 삼성전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바일 및 네트워크 사업부가 자리를 잡고 있고 이미 뭐 수십 년간 레가시에서 삼성전자 그 단지가 운영이 되고 있는 캠퍼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뉴저지에서 기존의 플레이노에 있던 삼성 시설 좀 확대해서 그냥 합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곳에 회사를 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플레이노에 이미 삼성이 있기 때문에 뉴저지 본사를 정리하고 이제 플레이노를 확장해서 뉴저지와 전국에 있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다 텍사스로 이제 통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상당한 규모의 캠퍼스가 운영이 되고 있었고 수십 년간 텍사스에서 뭐 30년 동안 삼성이 플레이노에서 캠퍼스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전이 뭐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달라스에서 한 3시간 거리 어스틴 북쪽 테일러에 이미 초대형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이 이미 건설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완전히 좀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테일러 반도체 공장하고도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뭐 플레이노로 다 이렇게 통합을 시키는 것, 달라스 북쪽의 행정 모바일 허브 통합, 그 다음에 어스틴 인근의 반도체 제조 허브, 그거를 이제 텍사스에서 다 하나로 묶는 그런 전략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네, 의사결정 속도도 높아질 수 있고 공급망도 단일화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 통합을 시키면서 구조조정이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그러면 텍사스를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삼성의 미국 전진 기지로 삼겠다라는 그런 이제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이게 삼성은 이제 삼성 내부에 이런 배경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미 뭐 플레이노에는 삼성 캠퍼스가 대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배경도 있었습니다만 삼성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전국의 주요 기업들이 텍사스로 몰려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2005년에 단 한 건이었던 주요 기업 텍사스 이전이 2021년에는 63건으로 늘었고요. 최근에는 매년 뭐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기업들이 텍사스로 아예 이사를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무려 41.8%가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주를 해오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같은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당 강세 이렇게 기업 활동에 조금 제약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지금 공화당 강세 기업들에게 상당히 좀 유연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텍사스로 이렇게 기업들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테슬라, 맥케슨, 뭐 찰스 슈왑 같은 그런 대형 기업들이 텍사스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쉐브론 같은 경우에도 창립 이래 145년을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는데 에너지 산업의 수도로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난 2024년에 휴스턴으로 이전을 해오기도 했고요. 뭐 예를 들어 세계 최대 중장비 기업인 캐터필러가 일리노이에서 얼빙으로 본사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금융에서는 찰스 슈왑 창업자가 직접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업하는 비용이 다른 어느 곳보다 훨씬 높다라고 하면서 텍사스로 이전을 했고요. 뭐 그 최근에 작년에 164개의 기업들이 본사 이전을 텍사스로 이렇게 이전을 발표했습니다. 달라스 포트워스 같은 경우가 그 중심에 있는데요. 순 증가 기준으로 미국 1위를 기록하면서 작년에 11개의 주요 기업 새 본사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뭐 텍사스 뭐 답은 명확하죠. 법인세 없고 개인소득세 없고 합리적인 규제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생활비도 아직 뭐 낮은 편이고 그리고 또 많은 기업들이 인재들이 텍사스로 몰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재 구하기가 쉽다. 삼성 같은 경우에도 뭐 반도체 뭐 그런 뭐 AI 뭐 그런 인재들 텍사스에서 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장하는 인재풀이 텍사스에 모여 있다. 그래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런 배경들 속에서 텍사스로 몰려들고 있는 흐름 가운데 삼성이 아예 뉴저지 본사를 정리하고 텍사스의 통합 캠퍼스 이전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반도체 공급망도 텍사스 쪽으로 재편되고 미국 제조업 뭐 텍사스 뭐 경제 중심으로 텍사스의 이동 뭐 이제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삼성도 이제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건데요. 한인 사회도 삼성의 이제 텍사스 이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한인 커뮤니티도 큰 영향을 또 뭐 이미 삼성 캠퍼스가 크게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었지만 아예 본사가 이 텍사스 쪽으로 오면서 한인 커뮤니티도 많은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텍사스가 아무튼 핫합니다. 또 그 중심에는 달라스 지역이 뭐 가장 중심으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아침 미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